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사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는데, 월급입니다. 직원 회식비를 썼는데, 자, 복리후생비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60만 원을 주고 법인카드를 40만 원 결제한 거예요. 자, 카드 썼으면 계정강은 뭐죠? 그렇죠.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여기엔 거래처를 꼭 써둬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식당이 돈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카드 썼으면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될 거잖아요. 잠깐만요. 우리 카드사 뭐 썼었지 전에? 시티카드가 있네. 그러면 시티카드다라고, 자, 이 분계를 이제 입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계를. 자, 컴퓨터는 차변되면 아무거나 먼저 쓰면 돼요. 떨어져 써도 되고 지그재그로 써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자, 그럼 자, 보면 이번엔 대변을 먼저 써볼게요. 자, 그냥 2일날 4번 누르시고, 그럼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나가겠죠. 먼저 그럼 보통, 그럼 보통이라는 글자가 하나밖에 없었나 봐. 그래서 바로 그냥 보통 예금이 나오죠.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여기에선 은행을 써야 돼요. 그럼 그냥 은행이라고 쓰면 은행 두 개 있네. 신한은행이라고 쓰고, 우리 AT 시험에서는 얘도 거래처를 써야 되니까 신한은행이다라고 쓰고, 그럼 F2번 누르고, 아니면 그냥 바로 신한 이렇게 두자 치면 신한은행이 나올 거예요. 그럼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나간 돈은 60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이고, 이번엔 차변 써볼까요? 또 엔터 치면 같은 날 2일이라 써도 되고, 엔터 치면 같은 날이고, 지그재그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자, 근데 여기서 엔터 치면 글자가 따라오죠. 여기 글자 그냥 엔터 치면 글자가 그대로 따라 붙을 건데, 이거는 입력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여기에 코드 번호를 써야지만 입력한 거지, 그냥 글자 쓰는 거는 입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기출문제에 제가 임시시 유의사항에 적혀 있는 글자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그럼 지금 얘는 입력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도 돼요. 대신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 글자만 있으면 안 되고 코드 번호가 꼭 있어야 돼요, 거래처가. 근데 나는 깔끔한 성격이야. 얘 쓰면 계속 따라와요. 그럼 난 깔끔한 성격인데 얘 따라오는 게 싫어. 그런 분들은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안 따라와요. 스페이스바 엔터가 지우는 거라 그랬죠. 한번 지우면 그다음부터 안 따라와요. 그럼 지금 부족한 게 대변에 40만 원 부족하잖아. 그럼 4번 대변에 미지급금이니까 미지. 그럼 얘는 시티카드에 돈 받아야 되죠. 돈 갚아야 되죠. 그러면 시티. 그러면 이 글자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그냥 바로 나오고, 몇 개 있으면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40만 원이다라고 치면 빨간색 사라지면서 얘가 하나의 전표로 묶이죠. 차변되면 얘는 순서 상관없는 거고, 그냥 금액만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일치하면 돼요. 아무 때나 써도 아래 분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변을 먼저 전부 다 쓰든 차변을 먼저 쓰든 지금처럼 지그재그로 쓰든 아래 분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글쎄요, 저는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용 등 계정 과목 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입력할 때 F2번 누르고 써봤죠. 거래처별 초기입을 할 때 거래처도 F2번 해봤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 빼면은 3번 4번밖에 없다 했던 게 이거예요. 3번 4번밖에 없다 했는 게 그 말고는 나머지 금액 쓰는 거니까. 그럼 우린 지금 이 분계가 중요한 거지. 입력하는 건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얘가 현금으로 100만 원 적혀 있는데 봤더니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사이에 전표 넣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사이에. 그럼 아래쪽에 가서 자 봐요. 우리 위에 거 먼저 바꿔보려면 한번 합쳐지니까 제가 좀 기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일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저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고 지나간 거예요. 5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1일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나갔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얘가 현금 100만 원 나간 게 아니고 50만 원 나간 거예요. 얘를 50만 원으로 위에 다시 덮어 써서 수정해 버리고. 하셨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 얘 둘이 붙어서 지금 분계 대차 차익 50만 원 떴고 얘도 분계 대차 차익 50만 원 떴죠. 근데 얘 둘이가 하나의 전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컴퓨터는 같은 날짜, 같은 번호야지만 하나의 전표를 인식하는데 지금 전표 번호가 틀리잖아. 그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고 있어요. 기능 모음. 기능 모음을 클릭을 하면 번호 수정이라고 있어요. 번호 수정. 번호 수정을 클릭하시고 번호 수정을 클릭하고 얘를 둘 다 3번 바꿔도 되고 얘를 2번으로 바꿔도 돼요. 여기 이제 커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번호 수정 누르면 얘를 그냥 2번으로 바꾸면 이제 얘가 같은 거라고 색깔이 묶여 있죠. 클릭해 보시면. 그죠? 같은 날짜 같은 번호면 같은 전표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같이 묶이면서 얘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제 얘가 같이 묶인 게 눈으로도 색깔로 보이실 거고 아래에 같이 분계가 되어 있죠. 이건 안 쓸 때는 여기 커서 들어가면 실수하게 되니까 계속 여기서 3번 쓰고 있어. 3번 4번은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이 번호 수정이라는 건 다시 눌러서 없어지고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날짜 순, 전표 번호 순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제가 여기 날짜 클릭 한번 하고 다시 들어오면 얘 합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떨어져 있던 어떻든 간에 같은 날짜에 같은 번호면 하나의 전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표로. 자, 자 다음. 자, 우리 기부한 거에 적요 8번 한번 써보려고. 앞에 제가 이런 예를 든 거 있었죠. 상품 원가 80만원, 시가 100만원, 얘를 자, 기부했어요. 그럼 차변에는 기부금 80만원, 대변에 상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80만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럼 제가 이렇게 8번이라고 쓴 이 계정 과목에는 무조건 3일 날짜로 해서 자, 대변부터 쓸게요. 대변에 상품이라고 쓰고
CT카드 안 따라올 거면 안 오게 할 거면 여기에 커서 들어왔을 때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지나가면 안 따라와요. 그리고 저격 8번 여기서 숫자 8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만원 차변에 기부금이다. 심지어는 얘도 따라와요. 얘도 엔터 막 치면, 그래서 따라오는 거 싫으면 얘도 스페이스바 엔터 80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이라고 들어왔죠. 그럼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은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안 쓰면 오답 처리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건 코드 번호가 있도록 꼭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격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쓰는 건 이걸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대변에 재고자산이 왔을 때, 상품이든 원재료든 제품이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분기한다는 건 팔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린 거는 컴퓨터한테 분기시킬 거거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에 전부 다고, 여러분들이 분계 잘해놓고 틀리는 거는 전부 다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절대 안 놓치도록 여러분만의 표시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꼭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안 따라오도록 지워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명확하게 보이게 하려고 저는 일부러 지우면서 써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래처 써야 되는 것만 쓰고 안 써도 되는 건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여러분 따라와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따라오는 거 지우는 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앞에 반에서 전에 누가 저한테 왜 본인은 지우면서 자기들한테 안 가르쳐 주냐고 그러시길래 제가 이제 강력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시험 때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 써야 되는 건 꼭 번호가 있도록 써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연습은 끝났어요. 자,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고 지워버립시다. 앞에 네모박스 위에 여기 체크하면 전부 다 체크되죠. 자, 삭제 버튼은 전표 통째로 지우고 싶으면 얘 버튼 누르면 돼요. 앞에 네모박스 체크해 놓고, 삭제는 항상 여기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우고 싶으면 얘 클릭해서 삭제하시면 전부 다 지워졌죠. 자,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교재 168페이지를 봅시다. 168페이지. 자, 우리 시험에서 AT 자격 시험은 시험지가 칼라예요. 우리 한국세무사에는 그냥 글자로만 쭉 적혀 있고 그림이 없는데, 이렇게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하고를 직접 칼라로 다 보여줘요. 신용카드 전표부터 전부 다. 그럼 이걸 보고 날짜하고 다 체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조금씩은 익혀야 되겠죠. 실제 회사에서 그럴 거잖아. 영수증 보고 쓸 거잖아. 그럼 자, 지금 여기가 문제이긴 한데 타이틀이 출금 전표 작성하기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우리 연습할 겸 시켜 있는 대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연습 적혀 있는 것만 해보고, 나머지는 저 출금 전표 잘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문제 내용부터 볼게요. 자, 우측에 회계팀의 회계 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날짜는 1월 11일이고 금액은 3만 원이네. 그죠? 그럼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현금은 차변에 써요, 대변에 써요? 당연히 대변에 쓰겠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분계예요. 분계 안 되면 볼 필요 없어요, 영수증. 분계해 놓고 입력하는 거는
금방 되니까. 그럼 우리 현금 나갔죠?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간 거죠? 3만 원이 나가는 거죠. 지금 현금 지급했댔으니까 대변에 현금 쓴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자 우리 직원 야근 식대 계정 과목 뭐죠? 직원들한테 줬어. 그럼 복리후생이지. 그죠? 그럼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팀이죠.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3만 원이다가 분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항상 메인은 이거예요. 분계. 이거 안 되면 더 이상 없어요. 분계 틀리는데 왜 입력한다고 고생하고 있어. 어차피 틀린 문제인데. 그죠? 이해가 제일 중요한 메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입력할게요. 1월 11일 날. 자, 1월 11일 날. 자, 출금 전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출금 전표는 아래 보시면 숫자 1번. 자, 출금인데 출금 전표는 대변에 현금 쓸 필요 없잖아. 그냥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그리고 금액 3만 원이다. 쓰는 건 이게 끝인 거예요. 아래 우리 방금 했던 분계 나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쓰면 얘는 끝이에요. 자, 다음 자, 어느 정도 출금 전표 작성하기 있는데 자,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이사 6일에 주유를 하고 주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1월 12일 날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 28,000원치 주유한 거죠. 자, 그럼 먼저 분계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 분계를 하면 자, 이번에도 현금 지급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고 금액은 28,000원이에요. 자, 그럼 자동차에 기름 넣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거죠. 차량 유지비다라고 쓸 거고. 그럼 이 차량 유지비는 이 자동차가 관리부 차량이죠. 그래서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쓸 거예요. 그럼 얘 금액이 28,000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2번이 컴퓨터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도 출금 전표 작성하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날짜 1월 12일 날 1번 출금 그리고 차량이라고 두 자 정도 치시면 차량 유지비가 822번 보이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28,000원이다. 28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되었죠. 다음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얘는 뭐냐면 자, 우리 전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우리 과거에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에 여기 관리 항목에서 F2번 누르고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에 동그라미 한 적이 있었어요. 되도록. 우리 전에 이 작업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가 되도록 이 두 계정 과목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은진 씨 표정이 언제 그런 표정을 우리 과거 이거 한 적 있죠? 근데 이 작업을 한 이유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이 메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 계정 과목에. 그럼 지금 우리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썼잖아. 그죠? 그럼 이 계정 과목에서 관리 항목을 띄우기 위해서 쓰는 게 F3번인데 기능 모음에 보면 표현이 자금 관리라고 해서 F3번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우리 이제 자주 누를 거예요. 여기 기능 모음을 클릭하면 차량 유지비에 커서 올려놓고 여기에 커서 올려놓고 이 라인 중에 아무 곳이나 올려둬도 돼요. 그리고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 어느 제 단축키가 F3번이에요. 그냥 F3번 누르셔도 되고 자금 관리를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자금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죠? 그럼 전에 우리가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했죠.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차 하나 등록하고 업무용 승용차면서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장성 보험이다. 그런 거 하면서 등록했던 차 있죠. 걔가 이제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선택할 때 모르면 우리 몇 번 어떤 키를 누르죠? F2번. F2번 누르면 등록했던 차가 나오죠. 그러면 확인. 그럼 이제 구분해서 업무용 승용차 경비 구분해서 인정해 주는 비용들이에요. 그럼 얘는 기름 넣은 거니까 유류비가 맞죠? 1번이다. 코드하고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엔터 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해주면 자,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우리 차량 운행일지라는 걸 쓰고 있을 거예요. 실제 회사 가시면 그 차량 운행일지가 이걸 쓰면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 입력할 때 이런 거 다 해두면 컴퓨터가 관리해 주니까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전표 입력에서 컴퓨터한테 해달라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줘야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어느 차에 어떻게 기름 넣었다 이런 거 다 줘야 되겠죠. 지금 아래 이 작업한 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한 거예요. 자, 다음은 입금 전표 작성하기. 빨간색 전표네요. 입금 전표. 자, 얘 이제 우리가 돈을 받는 건데 날짜는 자, 좌측에 보시면 1월 13일 보이시나요? 입금표에서 자, 그리고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대요. 그럼 이번엔 현금을 받은 거죠. 지금 문제는 입금 전표 작성하기예요. 그래서 입금 전표 차변에 현금되는 이 앞에는 대변에 현금되는 출금 전표 쓴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대변에 현금되는 거 쓴 거고 이번에는 돈 받은 거니까 13일 날 2번 하면 입금이 되죠. 자, 입금 그럼 차변에 현금이 끝났어요. 그럼 자, 얘 분계를 보면 얘는 차변에 현금 돈 받았는데 받은 게 220만 원이죠. 그럼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다 220만 원. 그럼 자, 얘 외상 매출금이면 무조건 거래처 써야 되는 거. 이 거래처는 어디죠? 문제 보면 3일 패션은 우리 회사예요. 코디나라한테 돈 받았다고 입금표를 준 거죠. 그럼 거래처는 코디나라라고 꼭 써줘야 되겠죠. 거래처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자, 입금 외상 매출금 차변에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F2번 눌러서 코디 나라다. 금액은 22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받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대체 전표 작성하기. 차변 대변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카드 전표가 있는데 거래 날짜 1월 14일이고 카드사는 시티카드고 금액은 88,000원. 자, 참만나갈비는 우리가 밥 먹은 데지 여기에 돈 갚아야 되는 게 아니죠. 카드 결제하고 오면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되니까 우리는 카드사 그 체크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은 시티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우리 거래처 직원한테 뭔가 해주면 거래처 나오면 일단 접대비 떠올리는 거예요. 거래처 직원한테 주면 접대비. 그리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분대 접대비. 자, 접대비 비용은 차변에 써야 되나요? 대변에 써야 되나요? 비용 자리는 차변. 접대비 800번대. 금액은 88,000원이다. 다음 대변은 우리가 뭔가 밥 먹었으면 돈 주거나 외상했거나 하잖아. 근데 제가 오늘 비용 이야기하면서 비용 계정함을 쓰면 대변은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죠. 상품 원재료 상 일일 수가 없잖아. 그럼 미지급금이고 이 돈 어디에 갚아야 된다고? 시티카드. 그죠? 금액은 88,000원이다. 자, 그럼 이제 얘도 입력해 볼게요. 자, 14일날 이건 입금 출금 전표 할 수 없잖아요. 현금 주고 받은 게 아니니까 대체 전표 쓸 수밖에 없죠. 자, 차변에 800번대의 접대비고 금액은 88,000원이고 이거 4번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시티카드다 88,000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진 않죠. 익숙하진 않지만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시험 못 보시는 분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60, 70대 분도 그 70대 분은 대놓고 말했어요. 이거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뭐 쓸지가 중요하지. 그분 말이 정확한 말인 거죠. 입력하는 건 그냥 내가 하는 만큼 그냥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분계가 제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 173페이지로 가서 자, 근데 자, 여러분들 답 보면 이 사이에 있는 답 보면 이런 적요 적혀 있는데 그리고 코드도 없는데 그래쳐 있는데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오버해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적요는 8번만 쓰면 돼요. 다른 거 생략하는 거다. 적요는 프로그램마다 틀리게 잡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데 적요 8번 하고 몇 개 있어요. 똑같이 쓰는 게.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디 써야 되나라고 또 고민하실까봐. 자, 이제는 분계를 한 바닥 해놓고 두 개 한 번에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바닥 두 개 다 분계해놓고 두 개 입력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2월달로 바뀌었네요. 돌잔치 초대장이에요. 옛날에 책 만들었나봐요. 코로나인데 무슨 돌잔치 초대야. 그죠? 자, 상품 매출 거래처 멋쟁이의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에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거 가지고 분계를 보면 자,
제 눈에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마지막에 적혀 있는 글자예요.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대. 그럼 우리 현금 어디에 써야 될지 알겠잖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럼 10만 원이 왜 나갔는지를 차변에 쓰면 되죠. 자, 상품 매출 거래처 멋쟁이의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래요. 한마디로 거래처 부장의 돌잔치죠. 그죠? 그러면 우린 접대한 거죠. 그래서 접대비가 되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가 되죠. 왜 제가 계속 800번대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전부 다 800번대예요. 800번대 아니면 뭐 영업의 비용일 건데 이 책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500번, 800번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아래쪽에 자, 우편 등기 영수증이 있네요. 자, 날짜 2월 15일 날 요금 4,000원 합계. 자,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현금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이고 나간 돈은 4,000원이고 차변에 돈 나간 이유를 쓸 건데 자, 이 나간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우체국에서 하는 건 다 통신비라고. 그죠? 그래서 얘는 통신비다. 매출하고 관련 있으니까 800번대 4,000원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분계를 그냥 차변 대변 하셔도 되고 둘 다 대변의 전액이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에요. 자, 일단 월을 2월 달로 바꾸고 이 엔터 치면 6월 달 거 다 쓸 수 있죠. 저는 차변 대변으로 쓸게요. 대체 전표. 첫 번째 거는 2월 11일 증빙이 없어서 위에 날짜가 적혀 있죠. 문제 위에 1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접대비가 10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이 나간 거고 15일 날 차변에 통신비가 800번대로 4,000원 대변에 현금 4,000원이다. 이렇게 두 개만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입력하셨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3번 토지 취득세 납부했네요. 땅의 지가 표준이 이 금액인가 봐요. 자, 과표라는 게 과세 표준. 이거에 4점 몇 %가 치수 붙겠죠. 그래서 얘가 나왔네. 그럼 이 금액을 지금 2월 20일 날 납부한 거죠. 우리 세금 내면 도장 찍어주는 날이 납부한 날이잖아. 그죠? 그럼 이날에 지금 납부한 돈이 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이 과세 표준은 세금이 아니에요. 세율 곱할 대상 금액인 거예요. 취득세면 여기에다 취득세율을 곱한 거고 이게 내는 돈이 아니고 과세 표준이라는 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산출할 대상 금액이에요. 그래서 합계세액이 있는 이 금액이 납부하는 거고 그럼 아래 보니까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럼 자 이제 우리 분개를 하면 자 일단 저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현금 납부했다. 금액 245만 원. 자 그럼 차변에 토지취득세 규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토지라고 해야 되죠. 혜님 씨의 입모양이 토지였어. 정확했어. 자, 그래서 자, 우리 취득세는 취득할 때 딱 한 번 일회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토지니까 토지,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다음 출장 품위서. 자, 품위서 올렸네요. 지금 오늘 2월 23일 날 오상식이라는 사람이 출장비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품위서를 올린 거예요. 정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영업부 오상식의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딱 정확한 출장비가 아니죠. 어림잡아 대략해서 지급하는 돈을 제가 계산액이라고 했잖아.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그럼 얘는 아직 출장비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분개를 하면 자, 이 돈 현금 지급했다니까 대변에 현금이고 얘가 50만 원 쓸 것 같다고 품위서를 올렸어요. 그럼 얘는 이제 아무 말 없으면 가지급금이에요. 전도금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리고 여기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쓰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도 컴퓨터에 입력을 할게요. 자, 날짜 20일 날 차변에 토지 245만 원, 대변에 현금 245만 원. 23일 날 차변에 가지급금 오상식 50만 원. 얘도 현금으로 50만 원 줬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되겠죠. 지금 분개하는 걸 뭐 공책이든 뭐 책이든 쓰시는 분은 본인이 분개한 걸 적어 놓은 걸 보고 입력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 시험 때도 본인이 분개해 놓은 걸 보고 쓸 건데 왜 그걸 보고 입력하는 연습하라고 하냐면 거기에 거래처 써야 된다 아니다 아니면 저기요 8번이다를 분명히 써둘 건데 그거 보고 내가 쓰는지 아니면 놓치고 안 쓰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안 쓰면 바로 잡지. 그죠? 내가 분개해 놓은 거 보고 입력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화면 보고 그대로 쓰지 말고 본인 분개해 놓은 거 보고 쓰고 나서 맞는지 둘이 비교해 보세요. 전 빨리 쓰는 건 해놓고 나서 보시라고 그냥 빨리 써놓는 거니까 뭐 속도는 여러분들이 내일 저와 같이 계속 또 분개할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내일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른 본인의 모습을 느낄 거예요. 지금 오늘 헤어질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속도가 일치월장이 되어 있을 거니까 하면서 점점점 늘고 연습 안 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실력이 늘 있어요. 스키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거니까 속도는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자, 다음 거는 그냥 쉬었다 합시다.